페이지 122페이지고요. 중력 시스템.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연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고 돼 있어. 자, 한마디로 자연낙하 운동은 어떻게 운동한 거야? 위에서 아래로 쑥. 그때 처음 속도는 0이고 점점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 운동이죠. 그다음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라고 했으면 얘는 오른쪽으로 수평으로는 등속, 아래로는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요 속하고 요 운동이 섞여서 동동동동동 이런 식으로 운동할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보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공통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야? 요 수직 운동과 이 수직 운동은 똑같다. 됐지? 왜? 둘 다 중력을 받기 때문에. 많이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 장치를 만들어냈는데 이 실험 장치는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알겠니? 자, 일단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쇠구슬 발사 장치가 있고 이게 지표면 기준면이라고 할게. 물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자, 어느 지점에서 지금 현재 높이가 같은 상태입니다. 같은 높이에서 이제 A는 가만히 놓은 거야. 그럼 처음 속도 0이다. 됐죠? 얘는 처음 속도 0. 그럼 내려오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질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고, 속력이 왜 일정하게 빨라집니까? 운동 방향 어느 쪽? 아래쪽. 그 다음 아래쪽으로 힘이 일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힘의 정체가 뭐에 해당돼?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 연두야 뭐라고 불러? 그렇지, 무게. 무게가 일정하고 아랫방향 무게, 아랫방향 운동방향, 속력 일정 증가. 됐죠? 요게 A입니다. 그 다음 B는요. 얘는 처음 속력이 0이라고 했지. B는 0이 아니야. 왜? 오른쪽으로 던져버렸거든. 여기에서 탕 칩니다. 됐니? 그래서 얘는 오른쪽 수평 속력 가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오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 됐지? 그래서 수직 운동과 수평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얘는 무슨 운동이 돼? 포물선 운동이 될 거야. 자, 이제부터 이거를 약간의 데코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션 할 거다. 자, 일단 자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얘는 수직으로만 운동을 합니다. 수직으로만 운동을 해요. 이 수직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이게 A 자유낙하에 해당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수평과 플러스 수직으로 운동하고 있죠. 그때 이 수직 방향 운동은 얘하고 똑같아요.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죠? 그래서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을 합니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석. 자, 처음 속력 0입니다. 처음 속력. 그 다음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요만큼 증가할 거야. 그쵸? 그 다음 얘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속력이 더 증가하면 더 빨라집니다. 속력이 더 증가하니까 더 빨라지겠죠? 속력이 더 증가하니까 더 빨라질 거야. 지금 현재 선생님이 빨간색 화살표를 표시한 게 뭘 뜻하는 걸까? 수직 속력이야. 알겠어? 수직 속력. 자, 근데 이 수직 속력하고 똑같이 운동하는 애가 얘네들이야. 얘네들도 처음 속력, 수직 속력 없다. 빨간색. 그 다음 수직 속력이 좀 빨라졌고 수직 속력이 더 빨라졌고 수직 속력이 더 빨라졌고 수직 속력이 더 빨라졌고 수직 속력이 졸라 빨라졌어. 이렇게 돼요. 됐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에 존재하는 가속도. 이걸 무슨 가속도라고 해?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중력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약 10m/s 제곱이야. 알겠니? 산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밑에 거 결과 보지 말고 이거 1초 지났다고 할게. 몇 초? 1초.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래. 1초당 얼마씩 빨라져요? 10m/s씩. 그럼 0, 10, 20, 30, 40, 50이 되겠지. 얘도 똑같아. 0, 10, 20, 30, 40, 5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0.1초다라고 했어. 그럼 0.1초에 몇 미터/s가 되면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나와? 시간이 0.1초로 10분의 1로 줄어들면 속력 변화도 10분의 1. 맞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얘는 1, 얘는 2, 얘는 3, 4, 5. 똑같아. 0, 1, 2, 3, 4, 5. 이런 식이 됩니다. 이해되니? 됐어? 그런데 문제는 얘는 이렇게만 운동하지만 얘는 봐봐. 뭐까지 있어? 수평 운동도 있죠. 수평으로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얘가 오른쪽 요 수평 운동이면 얘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 얘도 오른쪽인데 선생님 요 수직 속도는 점점 화살표를 길게 그렸지. 그치? 수평 속도 파란색은
간격이 어때요? 다 똑같죠? 왜 그래요? 등속이니까. 자, 그래서 요걸 나타내주는 굉장한 힌트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잘 봐.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점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죠. 빨라지면 처음에 느려. 조금 가겠죠. 그 다음 빨라져. 많이 가겠지. 그래서 잘 봐. 처음에 요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지. 그치? 시간당 이동거리가 점점 증가해. 아, 빨라지는 거 맞죠?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을 보시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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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시간당 이동거리가 같네? 시간당 이동거리가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요? 등속.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린 얘는 수평하고 수직을 합해서 이걸 쭉 이어주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보물선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게 결과만 써볼게요.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떨어질 때 방해를 받지 않는 운동, 우리가 그걸 자유낙하.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보물선이라고 합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간단하게 보물선. 자,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니들 잘 봐라. 모는 종이가 나와 있고요. 운동을 지금 몇 초 간격으로 잡았대? 0.1초 간격이래. 몇 초 간격? 0.1초. 자, 지금은 여기에 모는 종이 한 칸당 몇 센치다란 말이 없거든. 만약에 한 칸당 1cm다, 2cm다, 3cm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니네가 해석해 주셔야 돼. 알겠니?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칸 움직였어? 한 칸 움직였어. 한 칸 움직일 때 몇 초 걸렸다고? 0.1초 걸렸다. 됐어? 그러면 요 한 칸당 1cm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평균 속력을 뭘로 잡으면 돼? 1cm 나누기 0.1초. 맞아?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 근데 우리 책에서는 모는 중에 한 칸이 1cm가 아니에요. 얼마일까? 한번 볼까? 자, 일단 첫 번째 자유낙하하는 쇠구슬을 A라고 했어. 0에서 0.1초 요거 얘기하는 거야. 0, 0.1초, 0.2, 0.3, 0.4, 0.5초니까. 그쵸? 그 다음 연직 방향 구간 거리가 0.05m래. 야, 이거 몇 센치냐? 미치겠다. 몇 센치예요? 5cm죠? 그러면 이거 모든 종이 한 칸당 몇 센치란 얘기야? 5cm짜리야. 딴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부연성을 쓸게. 여기 모는 종이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모는 종이 한 칸당 5cm짜리 사용했구나라는 거 너네가 찾을 수 있죠? 이 결과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모는 종이 한 칸당 5cm다라고 놓고 시간 나와 있으니까 니네가 해석을 하셔야 돼. 원래는. 알겠니? 자, 그래서 잘 봐. 0.055m, 다른 말로 5cm. 5cm를 뭘로 나눠주면 돼? 주어진 시간으로 나누면 구간 평균 속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0.5m/s가 나와. 자, 그 다음 0.1에서 0.2초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이에요. 한 칸당 5cm니까 세 칸이니 15cm. 그걸 미터로 환산하니까 0.15.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간 평균 속도를 잡으니까 1.5.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봤더니 구간 평균 속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죠? 빨라지는 거 못 느껴? 0.5, 1.5, 2.5, 3.5, 4.5. 그치? 얼마씩 빨라지고 있냐? 이거 이제 해석해야지. 얼마씩 빨라지고 있어? 1m/s씩 빨라지고 있지. 여기에서 속력 변화. 나처럼 거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빨라진 거야? 1m/s. 그 다음 여기서도 얼마가 빨라지고 있죠? 1m/s가 빨라지고 있죠? 여기서도 얼마가 빨라지고 있죠? 1m/s가 빨라지고 있죠? 여기서도 얼마가 빨라지고 있어? 1m/s가 빨라지고 있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지? 가속도. 맞아요?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가속도 A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잖아. 됐지? 근데 시간 변화는 전부 몇 초 간격이야? 윤서야? 몇 초 간격이야 지금? 그렇지, 0.1초 간격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0.1초 분해. 속도 변화 얼마예요? 그렇지, 1m/s죠. 잘했어.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얼마가 나와? 10m/s 제곱이고 요게 일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맞죠? 해석이야. 얘네가 이걸 보고 해석하셔야 돼. 이걸 보고 해석하셔야 돼.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잘 봐라.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것만 나와. 딸랑. 이것만 나왔어. 이것만 나오고도 니네가 가속도 뽑아낼 줄 아셔야 돼. 어떻게 뽑아내요? 이렇게 뽑아내면 되죠. 자, 얘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0에서부터 일정의 속력이 증가한다라고 해놓고, 그쵸? 그 다음
여기까지 시간이 0에서 0.1초니까 여기가 0.1초, 여기가 0초잖아. 그쵸? 맞아? 그 다음 현재 얘는 등가스 운동인데 가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내가 A라고 잡자. 됐죠? 그럼 여기 A라고 잡으면 얘들아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가 되겠니? 산수 안 돼? 0.1A가 되겠죠. 왜? 기울기의 뜻이 뭐죠? X분의 Y. 0.1분의 0.1A 하시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A만 딸랑 남잖아. 그렇죠? 되니? 그 다음 이 아래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 아래 면적이 0.05래. 되니? 됐어? 그럼 너네 이 0.05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뭐 어떻게 하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그쵸?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줬지. 야,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일정에 증가하는 걸 가운데 평균 잡고. 그쵸? 이 평균 잡아서 이 등가속도를 등속으로 놓고 해석해도 된다.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뭐 어떻게든 간에 산수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맞죠? 0.1 곱하기 0.1이야. 그럼 0.1의 제곱 곱하기 A네. 됐죠? 됐니? 그럼 얘를 넘겨봐. 그럼 넘기면 얼마가 나와? 0.1.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러면 얘는 0.1 나와. 요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0.1, 0.1 없어지고 사라지고. 맞아? 그러면 0.1A가 1이야. 그럼 A는 얼마나? 10. 됐죠?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됩니다. 되니? 구하는 방법은 많아요. 얘 하는 방법은 고1 수준에 맞게 어렵지 않은 거 위주로만 골라서 하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요것만 있어도 뽑아낼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수평으로 던진 쇠구슬 B라고 했어. 수평으로 던진 쇠구슬 B는요. 얘는 무슨 운동이야? 수직 방향과 그 다음 수평 방향을 따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해요. 나눠서 계산할 건데 자, 지금부터 보자. 연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이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 아까 안 쓴 거. 연직 방향 구간 이동 거리라고 했는데 얘는 중력을 일정하게 받는 구간. 맞아? 그 다음 여기도 역시 중력을 일정하게 받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동일한 운동이 나와요. 무슨 한 운동 나온다? 동일한 운동. 그 다음 수평 방향은 힘을 받아 안 받아? 힘을 받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볼 것도 없이 처음 속력이 그대로 유지돼서 등속 운동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 빨간색 수평 방향입니다. 자, 구간 거리 볼게요. 0에서 0.1초, 0.1초 동안 0.25m 움직였습니다. 됐죠? 그러면 평균 속력은 얼마가 나와? 0.25 나누기 0.1초에서 2.5m/s. 그 다음에도 2.5, 그 다음에도 2.5, 그 다음에도 2.5, 그 다음에도 2.5. 맞죠? 됐지? 그래서 구간 평균 속력을 딱 보니까 아, 힘을 받지 않아서 처음에 운동하던 녀석은 계속 등속 운동하고 있구나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근데 이제 한번 볼까? 자, 봐봐. 아까 위에 자유낙하 운동할 때 0.1초 동안에 얼마 움직였어? 0.05. 여기도 얼마? 0.05. 여기 봐봐. 0.15, 0.15, 0.25, 0.25, 0.35, 0.35, 0.45, 0.45. 맞아? 그래서 각각 평균 속도가 0.5, 1.5, 2.5, 3.5, 4.5니까 얘하고 똑같네? 그럼 아까 우리 여기에서 가속도가 얼마가 나왔어? 가속도 A는 10m/s 제곱이 나왔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10m/s 제곱이 나올 테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잡아? 중력 가속도 G라고 잡은 거죠. 됐어? 이게 중력 가속도 G야. 그래서 니들 잘 들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떠 있었다? 그럼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다? 똑같이 동시낙하한다. 그래서 처음 높이가 같으면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없이 떨어지는 시간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 지표면 닿기 전까지 시간이 똑같고 시간당 속도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항상 동시낙하가 된다.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거.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거. 알아두면 좋은 거. 자,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다. 시간당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한글로 쓰자.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스르르 여기서 중력 가속도가 g야. 그 다음 임의의 시간을 t라고 잡고 동동동동동동 그러면 여기는 gt가 되겠죠. 나중 속도. 그쵸? 그 다음 요 아래 면적이 떨어진 높이 h에 해당되고 요 h를 우리가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gt의 제곱이다. 왜?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하시면 되니까. 맞아요? 그때 잘 봐봐. 현재 떨어진 높이가 같으면 h가 같으면 2분의 1 상수 버려.
G 상수 버려. T제곱도 똑같겠지. H하고 T제곱은 비례관계지. 맞아? 그럼 시간이 2배로 바뀌면 이동거리 몇 배? 4배가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만약에 1m라고 하자. 됐어? 그럼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아, 이건 당연한 거죠. 0초일 때 0이고. 됐죠? 그럼 2초 동안에는 얼마나 걸 수 있어? 시간이 2배니까 이동거리는 4배. 그래서 여기는 몇 미터가 돼? 4m. 여기가 3초라고 하면 여기는 3을 집어넣으면 9m가 되겠지. 그럼 잘 봐라. 여기 몇 미터 이동했니? 1m. 여기 몇 미터 이동했니? 3m. 여기 얼마 움직였니? 5요. 그러면 얼마 움직이니? 4면? 한번 응용해봐. 1, 3, 5. 그 다음 뭐가 되겠까? 7이 되겠죠. 진짜 그런 장거리지. 4, 4, 16이잖아. 16에서 9 빼면 7 맞잖아. 됐어?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뭘 보여주고 있죠? 1, 3, 5, 7, 9라고 하는 이동거리의 비율이 딱딱 구간 이동거리 비율이 나오면 이건 볼 것도 없네. 등가스 운동이죠. 그렇지? 자,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자, 이동거리 봐봐. 이걸 1로 잡아. 3이지.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5죠. 그 다음 여기는 얼마야? 7이죠. 그 다음 얼마야? 9죠. 맞잖아. 됐지? 그래서 밑에 거 안 보고 이것만 보고도 1, 3, 5, 7, 9네? 이거 뭐에 해당돼? 등가스 운동이네. 바로 해석할 수도 있죠. 됐죠?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알아두세요. 많이 써먹어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 해석은 됐으니까 자, 그걸 정리한 게 이런 운동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데코레이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연학과 운동입니다. 자연학과 운동에서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G를 의미하고 배 아래 면적 떨어진 높이 H를 의미한다. 근데 웃긴 건 뭐야? 이 운동과 이 운동이 똑같다고. 그래서 얘도 G고요. 그 다음 요 아래 면적이 뭐다? 떨어진 높이 H. 똑같아요. 그 다음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이게 0이야. 힘이 없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 하지만 기울기가 없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m/s 제곱이니까 안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요 아래 면적은 뭐에 해당된다? 얘는 떨어진 높이 h에 해당된다면 얘는 수평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거죠. 뭐에 해당된다? 수평 이동거리. 그래서 여기다가는 선생님이 SX라고 쓸게요. 요거 뭔 뜻이야? 한국말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세요. 수평거리. 수평거리. 한국말로 쓰고 싶으면 수평거리라고 써라. 여기서 H는 뭐에 해당돼? 수직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떨어진 높이. 자, 그 다음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 이 그림을 알아두세요. 그림 자체를 알아두세요. 자, 그림 자체를 알아두실 때 여기를 잘 봐봐. 여기를 고정으로 하고 한쪽을 통 하고 치는 거야. 통 하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잘 봐. 너네 이런 거 알지? 뭘로 할까? 할 만한 게 없네. 아, 이걸로 하자. 떨어져도 안 부서지니까. 자, 이거 잘 봐.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 같이 움직이죠. 근데 내가 이걸 갑자기 손을 확 빼버리면 얘 같이 움직이냐? 얘는 가만히 있냐? 얘 가만히 있지.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선생님 손만 빠지게 되면 얘는 밑으로 그냥 떨어질 거야. 맞아요? 그럼 밑에 대고 있어 빨리. 네 거니까. 하나, 둘, 셋. 이거. 내가 쫄려가지고. 이거. 맞잖아. 이 얘기가 바로 요거야. 이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요 A에 요 자가 떠받치는 힘이 있거든. 근데 힘을 땅 치게 되면 자만 힘을 받고 A는 힘을 받지 않아? 그럼 A는 항상 그 상태로 계속 요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래. 이거 뭐라고 하지? 많이 들어봤는데?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뭐라고 하지? 관성. 됐어? 관성. 그래서 관성 법칙 때문에 얘는 요 자리에 있어. 그런 상태에서 얘를 탕 치면 얘가 이쪽으로 툭 하고 나오니까 떠받치는 힘이 사라져. 그러니까 뭐만 존재해? 중력만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아래 떨어져. 그래서 너희들은요, 요거다 데코레이션 할 겁니다. 요 자를 치우게 되면 얘는 아래쪽으로 자유 낙하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쪽으로 힘 받겠지. 이렇게 힘 받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힘 받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 수평 방향 속력이 가면서 이제 공중에 떠 있네? 공중에 떠 있으면 지구가 잡아당기겠네? 그럼 얘는 무슨 운동할까? 얘는 포물선 운동하겠죠. 근데 떨어지는 높이가 같아요? 거의 같지 않아요? 거의 같지. 선생님 왜? 자의 두께만큼 A가 살짝 높지 않을까? 야, 그 정도 무시하지.
그 정도 무시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떨어져요? 라고 하면 떨어진 높이가 같기 때문에 됐죠?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래서 동시낙하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무겁건 가볍건 간에 무조건 같은 높이 동시낙하야. 이거는 외워둬야 돼. 알겠죠? 자, 요것만 필기하시고 그다음 오른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A, AB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를 한번 아까 제대로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동일한 쇠구슬 AB를 설치하였다라고 나와 있지. 미술천하. 동일한 쇠구슬. 왼쪽 122페이지에 동일한 쇠구슬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 말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는 같죠. 이 중력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무게라고 하죠. 얘들아, 무게 어떻게 구해? mg요. g는 항상 똑같고 동일한 쇠구슬이니까 m도 똑같고. 맞죠? 자, 그 다음 운동하는 동안 AB의 연직 방향 가속도는 같다? 맞아요. 그 가속도가 A가 뭐에 해당돼? G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 B를 더 세게 발생하면 B가 A보다 먼저 바닥에 도착한다? 아니요. 그래도 동시에.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더 세게 발생했다는 얘기는 수평 속도를 빠르게. 그러면 수평 속도를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 A는 이렇게 떨어질 때 B는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 그렇죠? 여기만큼 간 이유가 뭐야? 수평 속도 때문에. 근데 수평 속도를 더 빠르게 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대신 여기가 2초 후에 떨어졌어? 얘도 2초야. 됐어? 그래서 동시 낙하하는데 대신 더 많은 이동거리가 생기겠지. 수평거리가. A, B 모두 운동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 아니, 운동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는 A만. B는 운동방향과 속력이 모두 바뀌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3,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A는 무슨 운동한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왜? 정지관성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자유낙하, 다른 말로 등가속도. 같은 표현이에요. B는 이렇게 하고 퉁 치기니까 얘는 이쪽으로 보, 물, 선, 속력과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을 하겠죠. 얘는 속력만 일정하게 생각합니다. 자, A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했어.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면 등속직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일정하지 않고 변화라고 하시죠. B는 속력은 변하지만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 이건 누굴까? A입니다. 잠깐만. 이게 A였잖아. 그럼 다시. 요걸 고칠게요. A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방향은 일정한 거 맞거든? 속력은 변화합니다. 이렇게 고칠게요. 고치는 걸 조금 잘못했습니다. 이게 A 변화. 자, A, B는 바닥에 동시에 도착한다. 이유가 뭐야? 바이 같은 높이. 같은 높이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요. 디귿 하나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자연낙하 운동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친절하게 중력가속도가 G라고 써 있죠. 얘들아, 문자로만 한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써 있으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 G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로 요 V를 뽑아낼 수 있지. 잘 봐. V 나누기 D가 G잖아. 맞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쓸게. T분의 V가 바로 뭐야? G야.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쁘게 V에 대해서 식을 쓰면 GT 이렇게 나오겠대. 근데 이게 별게 아니에요. 왜 별게 아니냐? 잘 봐. 중력가속도는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이잖아. 맞죠? 거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세크만 곱하면 세크 약분되니까 나중 속도 몇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 내가 그래서 니들한테 굳이 설명 안 해도 된 단위 가지고서 기울기하고 N면적 찾는 방법 알려준 이유가 이거 써먹으라고. 알겠니? 이걸 써먹는 게 되게 편해요. 대체 수식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세크 곱하면 되잖아.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바로 속력 나오잖아.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그다음 요 아랫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아랫면적은 떨어진 높이에 해당되는 거죠. 떨어진 높이 H는 자 2분의 1 GT 제곱이죠. 맞죠? 왜? 가로 T, 세로가 GT. 그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만 하시면 되잖아. 됐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T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고, 그치? T에 정리한다면 굳이 한번 바꿔볼게. T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떨어진 시간 T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걸 넘겨야지. 2H. 그런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눠야 돼? G로 나눠야 되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만 쓰시면 돼? 루트만 붙이면 되지.
그치? 시간에 대해서 정리한 식입니다. 그럼 요 t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 맞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 루트 g랑 g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루트 g만 남네? 그래서 v는 루트 2gh가 나와. 맞죠? 맞잖아. 그럼 잘 봐. 선생님 그러면요. 이건 언제 쓰고 이건 언제 써요? 잘 봐. 얘는 언제 쓰는 거야? 시간이 있을 때 쓰는 거지. 얘는 시간이 없고 대신 뭐가 있는 거야? h가 있을 때. 시간 없을 땐 요거 쓰는 거야. 그리고 요 공식은요. 어디서 뽑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 자연학과 운동하는 거는 결국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맞아? 그럼 위에 있으면 무슨 에너지 갖고 있었지? 중3 때? 위치 에너지.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슨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지? 위치 에너지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지.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mgh라고 하자.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v 제곱이야. 감소한 만큼 증가하니까. 맞아? 그럼 없어지고 사라지고 넘기니까 뭐가 나와? 2GH고 그게 V제곱이야. 그럼 V는 뭐가 나와? 이거. 똑같죠? 같은 말이에요. 니네가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야. 대신 정리만 안 했던 거야.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써먹을 때가 틀려. 이게 기본이고요. 시간 해석이 기본이고 요거는 무슨 해석이라고 하느냐? 거리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잘 들어. 힘과 거리 관계 그게 에너지 관계야. 알겠니? 힘과 시간 관계 그게 바로 역학이라고 하는 거. 너희들 지금 배우는 건 역학 관계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저 역학으로 잘 못 풀겠던데요? 그럼 중3 때 배웠던 에너지 관계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 같을 등 뭐가 가속도가 같아. 그러면 왜 가속도가 같느냐? 자 요때 써먹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다겠죠? F 임마. 질량을 가진 녀석이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하는데 그렇죠? 물체가 운동할 때 질량 따위는 안 바뀌겠죠? 부딪히지 않는 한.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등가속도 요게 일정하대. 그럼 뭐도 일정하다는 얘기야? F도 일정하다. 맞아? 그럼 요거 F의 정체가 뭔데? 등가속도가 생긴 이유는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그다음 그래프의 기울기는 G다. 맞네요. 그다음 물체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했어. 요 힘이 뭐라고? 중력.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등가속도 여기 써 있잖아. 가속도가 일정, 가속 일정, 힘이 일정. 너네 해석 이렇게 하는 거야. 가속도가 0, 힘 0. 얘가 증가, 힘이 증가, 가속 증가. 힘이 감소, 가속 감소. 힘이 일정, 가속 일정. 됐어? 그래서 얘는 힘의 크기가 점점 증가가 아니라 그냥 일정이에요. 됐죠? 이게 정답이야. 정답은 기억님 3번. 해석 잘 하셔야 돼. F 인마로 해석하셔야 돼요. 넘겨. 자, 운동 그래프 분석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겨서 내신 탄탄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했어. 자, 바로 역학적 시스템. 힘 때문에 어떤 상호작용하는 모임을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힘의 정체가 바로 누구다? 중력이다. 저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떨어지죠. 그렇지? 하여튼 지구에서 떨어지는 건 전부 중력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과정에서는 중력 이해에 따른 힘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력만 알고 있으면 돼. 고2 정도 돼야지 이제 다른 힘들 그런 것들 관심이 있어. 자, 중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질량에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한다라고 해서 자, 내가 이 얘기했지. 얘들아, 중력은 지구가 우리를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만 중력이니? 아니라겠지. 원래 중력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했어? 모든 물체는 뭘 갖고 있다? M을 갖고 있다. 그 M을 뭐라고 해? 질량. 그럼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는 바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할 것이다.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고 만유인력을 지구 아니면 우주 아니면 천체 이런 데 적용시킨 힘이 중력이에요. 그만 좀 먹고 이 자식아 먹는데 정신 팔리고 있어. 에이구 이거 초딩도 아니고 무슨 뭐야 이거 요구르트를 얼려가지고 깨 아유 진짜 내가 초딩이야? 누가 보면 너 6살이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너 6살이지 유치원생이지 아우 애기 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맞아요.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시킨다 맞죠? 속력을 빠르게 지구 표면에 떨어져 있는 물체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얘는 떨어져 있건 안 떨어져 있건 무조건 작용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지구 표면과 지구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야,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따로 얘기하지 말고 얘네들은 떨어지면서 가속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자, 인공위성 또는 달 이런 애들은요 중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이 중력이 무슨 역할 합니까?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잖아. 근데 니네 잘 봐. 원운동할 때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얘도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존재해요. 그럼 원래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포물선처럼. 그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가고 왜 요 실선 궤도를 따라서 왜 계속 원운동하느냐? 졸라 개빨리 운동해서. 맞잖아. 수평 속력을 너무너무 빨리 하면 얘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영원히 돌 수 있다라고 했었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중력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이때 이 중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야. 써놔. 이거 중력 존재한다. 많이 틀린다. 많이 틀려. 인공위성 달 중력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게 아니야. 떨어지려고 봤는데 땅바닥도 휘어져서 그런 거죠. 됐죠? 땅바닥도 휘어서.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얘들아, 떨어진다는 의미는 이거야. 이게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이런 거. 얘는 조금 가는데 얘는 빨리 내려오는 거.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 이거죠. 이거 같이 가는 거죠. 됐죠?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2번입니다. 자연낙하하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내가 눈치 빨리 알 수 있는 거. 눈치 빠르게. 야, 처음엔 이만큼 갔거든. 그 다음 이만큼 갔고, 그 다음 이만큼 갔고, 이만큼 갔어. 야, 누가 봐도 빨라지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럼 왜 얘가 빨라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운동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뭐가 존재? 힘이 존재해서. 이때 힘의 정체가 뭐야? 차이낙하니까 중력이죠. 중력이 어떻게 존재해? 일정하게. 그렇죠? 자, 그럼 1번 물체에는 중력만 존재한다. 맞아요.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자유. 저 말이 없어. 그러면 저항이 존재하는 거야. 자, 그다음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라고 돼 있어. 아니죠. 속력은 바뀌는데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다음 질량이 클수록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밑줄 쳐. 이게 뭔 뜻이니?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야,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저걸 뭐라고 해? 시간당 속도 변화. 뭐라고 불러? 가영아 뭐라고 해? 야, 숙제를 해왔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뭐야? 그렇지, 가속도죠. 야, 단위 시간, 시간당 1초당 속력 변화량 미터 퍼 세크. 그럼 1초당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맞지? 이거 가속도예요. 이거 뭐라고? 가속도. 근데 이 가속도가 A는 G로 항상 일정하잖아. 안 커져? 일정이. 까먹지 마. 일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얘들아 봐봐. 지금 현재 자유낙하 운동화 있지? 그렇지? 중3 때 배웠던 거. 자연낙하 운동이 아니야. 이제부터 한번 봐봐. 자, 일단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어요. 이거는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자, 여기 진공입니다. 뭐라고? 진공. 여기 쇠구슬. 여기 니디를. 자, 가영이 겨드랑이에서 띄어낸 깃털. 너 천사니까. 그치? 깃털이라고 했어. 난 곁에 대간 적 없어. 그렇죠? 자, 쇠구슬하고 깃털이 있습니다. 똑같은 높이에요. 하나, 둘, 셋, 땅! 누가 먼저 떨어져? 누가 먼저 떨어져? 무조건 동시에 떨어지지. 그치?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얘는 무게가 커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N이다. 그럼 얘는 10보다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1N이다. 이렇게 잡을게요. 됐어? 그러면 무게가 크니까 얘가 먼저 떨어지고 얘가 나중에 떨어지겠지 라고 하는데 아니죠. 얘네들은 진공에서는 무조건 동시에 떨어져. 왜? 자연낙하 운동이니까. 자연낙하 운동에서는요. 높이가 같으면 무게하고 상관없어. 맞아? 질량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동시 낙하한다 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진공이 아니야. 이제 뭘로 바뀔 거야? 공기. 저항이 있는 곳이야.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생각 좀 한번 해보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까는 뭐만 존재했지? 중력만 존재했지. 이것만 존재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물체 운동의 운동을 방해하는 공기에 의한 마찰력이 존재할 거야. 이 마찰력은 왜 생겼느냐? 접촉 면적 때문에 생겨요. 그럼 깃털하고 뭉쳐있는 쇠구슬하고 누가 접촉 면적이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잘 봐라. 얘는 이쪽으로 요만큼 예를 들어서 2N만큼의 저항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이쪽으로 얘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더 커가지고서 아니다. 2 이거 뭘로 할까? 이렇게 하면은 산수가 좀 안 맞으니까 산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얘를 5N으로 바꾸고 산수를 좀 맞추기 위해서 얘를 1N 잡을게. 됐죠? 1N. 얘는 요거는 면적이 더 넓으니까 2N 잡을게요. 됐죠? 자, 그러면 잘 봐. 아래쪽으로 얘네들이 처음에는 얘도 없고 얘도 없었지. 그쵸? 그러면 15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1, 2가 됐어. 운동 방향은 아래쪽이야.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네들은 전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 물체가 받은 힘은 10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9N. 됐죠? 그 다음 얘는 5 빼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3N. 됐니?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네. 얘하고 얘는 작고 얘는 크지. 맞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바로 이겁니다. A는 F인마에서 N분의 F로 고쳐 쓸 수 있는 거 알지? 그치? 고쳐 쓸 수 있다. 그러면 아까하고 지금하고 틀린 거. 아까는 잘 봐. 요거 10이었어. 여기가 10. 그러면 10N 나오려면 얘가 1kg야. 1kg분의 10 그러면 10m/s 제곱 나와. 자, 얘 같은 경우 5분의 0.5 그러면 얘는 10m/s 제곱 나오거든. 두 개가 하수도가 똑같아. 진공에서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져? 쇠구슬부터 보자. 쇠구슬은요. 합력이 얼마로 바뀌었어? 9. 나누기 질량은 1이야. 됐어? 그럼 가하수도가 9야. 그 다음 깃털입니다. 깃털 같은 경우는 얘는 힘이 얼마로 바뀌었어? 3. 그 다음 나누기 질량은 0.5야. 그럼 얘는 얼마로 바뀌어? 6. 9대 6이야. 누가 먼저 떨어져? 얘가. 왜? 가하수도가 크니까. 됐어?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질량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동시 낙하하지만 공기저항이 있으면 자유낙하 운동하지 않는다면 공기저항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천천히 떨어진다. 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돼 있어.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그래프에서 자, 단위로 한번 해보자. 시간 단위 세크, 속력 단위 미터/세크. 항상 물어보는 거 뭐 물어본다겠어? 두 개 물어봐요. 기울기하고 아랫면적. 기울기는 미터/세크를 세크로 나눠주면 되니까 미터/세크 제곱 가속도. 기울기 일정하네? 아, 등가속도. 해서 끝. 그 다음 아랫면적 미터/세크 곱하기 세크. 그럼 이거 뭐가 나와? 미터가 나오죠. 맞죠? 야, 이거 한 번 더 해줘. 이렇게 해줄게. 아, 여기다 이건 여기다 쓰고 요건 요 위에다 쓰면 되겠다. 얘는 이거지. 미터/세크 나누기 세크에서 이거 나온 거고 얘는 미터/세크 곱하기 세크에서 이거 나온 거지. 됐지? 모든 해석은 저렇게 하는 거다. 자, 1번.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했어. 틀렸어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말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 이거야 이거. 어이? 던졌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것도 역시 기울기가 뭐에 해당되죠? 시간 부분의 거리, 세크, 미터/세크. 아, 이거 등속 직선 운동이야. 알겠니? 이건 등속이 아니에요. 잘 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지. 이걸 아랫면적이 뭐라고 했어? H는 2분의 1 GT 제곱. 시간이 2배면 면적은 4배. 시간이 3배면 면적은 9. 시간이 5배면 면적은 25. 맞아? 됐어?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맞아요? 이렇게 그려야 돼. 이거 그려놔야 돼. 시간과 이동거리는 비례는 맞는데 일정 비례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니네가 정말 많이 틀리는 거. 자, 이걸 거리라고 하고 이거를 시간의 제곱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거야. 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해 줄게. 잘 봐. 요때 요 아래 면적이 뭐라고 했어 아까? H는 2분의 1 GT 제곱이죠. 요게 G라고 한다면. 맞죠? 됐니? 그럼 잘 봐.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1. 2를 집어넣으면 4. 3을 집어넣으면 9. 5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가 나와? 25. 그래서 Y값이 점점 증가하는 거 알지? 1, 3, 5, 7, 9로. 맞아? 그런데 잘 봐. 2분의 1 상수 버려. G 상수 버려. 그럼 H하고 T 제곱은 비례. 맞잖아. 됐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걸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진양이 클수록 기울기 무관이죠. 뭐라고? 무관. 관심 없음.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이 힘을 뭐라고 해? 중력. 다른 말로 무게. 정답 디귿 2번. 자, 그다음 오른쪽 중력이 지구 표면에서 운동이라고 했어. 중력 때문에 항상 연직 방향으로는 다른 말로 수직 VY라고 씁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 가, 속, 또 운동을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자연학화라고 하죠. 자,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증가한다? 무관. 무관이야, 무관. 질량하고 상관없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요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이게 자연학화야.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자연학한다면 모든 물체는 동시에 무겁거나 가볍거나 맞아요. 다른선 중력 가속도는 9.8보다 더 작은 값 맞아요. 그럼 얼마냐? 지구 중력보다 달의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요 작은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9.8 곱하기 6분의 1 가로 열고 하나 닫고 미터 퍼 세컨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답은 BC가 됩니다. 몇 번? 5번입니다. 넘겨. 자, 6번. 자, 이거 아까 봤죠? 자, 내가 치는 건 누굴 치는 거야? 동전을 치는 거야? 아니요. 현재 자만 치는 겁니다. 그럼 자를 치면 자는 힘을 받아서 운동하겠지만 여기 있는 동전은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요 자리에 있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는 표시해놔야 돼. 요거. 여기 있는 동전은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할 거야. 그런 상태에서 자가 싹 사라지면 자가 위로 떠받치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아래쪽으로 그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A는 무슨 운동을 한다? 자연학화. 그 다음 이제 얘를 탕 치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얘를 딱 밀겠지.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미니까 오른쪽 수평 속력이 있어서 얘는 무슨 운동을 한다? 포물선 운동을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높이가 같기 때문에 누가 먼저 떨어진다? 지영아, 누가 먼저 떨어져?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떨어져? 그치, 무조건 동시에요. 처음 높이만 같으면.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동시낙하합니다. 적어놔. 동시낙하. 그럼 얘들아, 요게 100원짜리고 여기 50원짜리야. 당연히 100원짜리가 더 무겁겠죠. 아닌가? 더 무겁겠지? 그치? 자, 그래서 100원짜리 50원짜리라 해서 무거워서 먼저 떨어지고 가벼워서 나중에 떨어진다? 그런 건 없다. 무조건 동시다. 자, 1번 A, B는 동시에 바닥에. 맞죠? D에는 수평 방향으로 중력이 계속 작용한다. 수직이죠. 그 다음 자를 더 빠르게 치면 이라고 했어. 더 빠르게 치면 먼저 바닥에 도착한다? 아니요. 그래도 동시입니다. 하지만 차이점 얘가 이만큼 같다고 쳐. 더 빠르게 하면 어디로 가? 더 멀리 가겠죠. 됐지? 정답은 기억입니다. 1번. 자, 그 다음 이거는 왼쪽 거부터 먼저 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자, 7번. 자, 문제를 한번 볼게. 2kg짜리 물체 A를 낙하시켜서 T초 속력 19.6m/s 됐다라고 돼 있어. 자, 여기가 T초래요. 얘들아, 문제에서 잘 봐라. 문제에서 이제 공식을 어떻게 써먹는지 물리의 기초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얘기해 줄게.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아예 대놓고 T초 후라고 나와 있지. 이건 아예 대놓고나 물어본 거죠. 맞아? 그러면 T초라고 했으니까 T초를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되지. 그럼 T초를 찾아야 된다? 시간에서 가라는 얘기야. 뭐라고? 시간에서. 오케이? 모든 공식 니네가 외웠던 거든지 만들어내든지 찾든지 시간에 시간 T가 들어간 공식 또는 시간 T가 나오게끔 니네가 문제를 해석해서 나가야 돼. 근데 이건 대놓고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대부분은요 이런 말을 생략하고 19.6m/s가 될 때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너희들은 뭐뭐할 때 뭐뭐한 순간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 아, 이건 볼 것도 없이 시간 해석이구나. 알겠니? 너네 국어 싸움 잘하지. 알겠어? 되니? 특히 물리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 했을 때 뭐뭐한 순간 뭐뭐한 지점 순간으로부터 이런 말 나오면 볼 것도 없다. 시간 해석. 시간부터 보여야 돼. 근데 얘는 그런 말 아예 몰라도 시간 해석하게끔 T초후.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한 번, 두 번 주는 거죠. 실제 고2 문제에서는요. 요거 빼고 요거만 줘요. 알겠니? 됐어? 그 다음 문제 볼 때 이런 게 있어.
몇 미터 내려온 후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거리 해석. 알겠니? 그럼 거리 해석이면 에너지 관점으로 문제를 풀면 돼. 자, 그런 식이에요, 다. 자, 그러면 여기 T초라고 했습니다. 이게 T초래.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뭘? 중력함수 여기 써 있잖아. 그렇죠? 그럼 잘 해봐. 1초당 9.8m/s씩 빨라진대요. 지금 현재 19.6m/s가 빨라지면 몇 초가 지나면 돼? 2초요. 아, 시간 2초 지났구나. 여기 2초 지난 거야, 2초. 2초. 맞죠? 2초 지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무슨 짓거리 한 거야? 4km 높이가 4km의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다라고 했어.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잘 봐. 여기가 바닥이라고 할게. 설마 바닥은 얘는 여기고 여긴 여기 이런 건 없겠지? 동일한 바닥이라 하자. 동일한 바닥. 동일한 바닥. 됐죠? 자, 얘가 여기로 올 때 얘를 탕 가만히 놓았어. 가만히 놓았으면 얘는 처음에 얼마부터 출발하는 거야? 0부터 출발하는 거지. 맞죠? 얘는 얼마부터 출발해? 19.6m/s부터 출발해. 됐지? 되니? 자, 그러면 잘 봐. 바닥은 여기야. 누가 먼저 떨어질까? 동시니까 무조건 동시낙하해? 그건 아니야. 동시낙하하려면 얘도 0, 얘도 0부터 출발해야 돼. 되니? 근데 얘는 잘 봐봐. 얘는 탁 놓으면 0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얘는 0이 아니라 19.6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속도가 빨라진 상태에서 더 빨라지지. 그치? 높이는 똑같은데 즉 이동거리는 똑같은데 빠르게 움직여요. 왼쪽이. 누가 먼저 떨어져? 무조건 A부터 떨어지지. 이해되니? 요거 요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잘 봐. 해석하는 거 알려줄게.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똑같아. 높이 똑같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B 운동은 이렇게 운동하지. 이게 B 운동이야. B 운동. 그다음 A 운동은 어떻게 돼? 여기가 아니지. 여기부터 출발하고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갈 거야. A. 됐어? 되니? 그때 잘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면적을 요 빨간색으로 우리가 표시할 때 이만큼의 면적을 내려와야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 B도 똑같은 면적이니까 요 빨간색하고 똑같은 면적이 되려면 당연히 한 요 정도까지 가야 되지. 그래서 시간이 짧고 시간이 길고. 이해되니? 그래서 무조건 이 상태에서는 A가 먼저 떨어지고 B는 나중에 떨어지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문제 볼게요. A의 적용하는 중력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A는 2kg래요. 2kg니까 아무 말 없으면 물체 9.8을 곱해서 2를 곱하죠. 19.6N의 무게가 생길 거고 요 오른쪽 B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4 곱하기 9.8에 해당되니까 39.2N의 무게가 생길 거야. 무게는 얘가 더 커요. 자, T는 2초이다. 맞고요. 가속도는 둘 다 1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죠?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 A가 먼저 떨어져. 이거 동시낙하 아니야. A가 먼저 낙하합니다. 왜? 초속도가 0이고 초속도가 처음 속도가 19.6으로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질량이 2kg인 물체를 높이 h에서 수평 방향으로 4m/s의 속력으로 던졌다라고 돼 있어. 1초 후에 바닥에 도달하였다라고 돼 있네.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살짝 바꿀 겁니다.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 잘 봐. 현재 특정 지점 높이 몰라요. 여기가 h입니다. 모르니까 h. 그 다음 얘 오른쪽으로 얼마로 던졌어? 4m/s로 던졌어.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여기 도착한 시간이 1초래요. 요거까지는 구할 수 있지. 요게 이제 문제야. 이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구하세요 라고 했어. 이거 구하래. 맞아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편의상 sx 수평 거리라고 한다면 필요한 게 vx 수평 속력이 필요하고 그때 이동한 시간 t가 필요해. 맞죠? 되니? 그래서 우리 수평 속력은 얼마니? 여기 써 있잖아. 4. 그럼 얘는 4m/s가 되겠고 떨어질 때까지 1초 걸렸으니까 1초. 됐지? 그러면 수평 거리는 4m. 정답 4m. 됐음? 하나 문제를 바꿀게. 실제적으로는요.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h를 주어줘. 뭘 주어줘? h 주어줘. 그럼 h를 주어주면 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요 h만큼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겠지. 그 시간이 얘가 밑으로 가면서 오른쪽 가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은 동일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1초가 나왔어? 그럼 1초가 나왔으면 여기도 얼마가 나와야 돼?
1초가 나와야지. 그렇죠? 그럼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거 구하라. 이게 실전 문제입니다. 알겠니? 근데 지금 현재 너희들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거꾸로 H를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H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뭐 H 한번 구해보자. 자, H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식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 그렸던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로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GT 제곱이 바로 H다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G는 얼마냐? 그냥 귀찮으니까 10을 써볼게요. 그 다음 시간은 1초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 1입니다. 그럼 H는 얼마가 나? 5m 나오겠죠. 그렇죠? 되니? 내가 원래 실전에서 뭐 나온다? 이게 나온다고? 이걸 5m로 나와. 그럼 니네들이 2분의 1 GT 제곱 해서 T 1초 찾아? 그러면 얘가 내려오는 게 1초면 오른쪽 가는 것도 1초? 그럼 1초고 4m/s니까 4다. 이렇게 찾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문자로 나와요. 뭘로 나온다고? 문자로. 뭐로 나온다고? 문자로. 그런데 이 문자로 나올 때도 별거 없어. 이번에 해봐. 문자로 한번 바꿔볼게. 문자로 바꿔본다. 자, 얘 H 한번 구하래. 근데 H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 GT 제곱. 그럼 우리 아까 이걸 T에 대해 정리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 요거 EHG였고 이렇게 잡았지. 이게 T지.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이동한 속력이 V래. 이게 V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돼? 요거는 V에다가 곱하기 루트 G분의 EH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야 이게. 문자로 써도 똑같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지우고. 자, 오른쪽 문제. 자,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중력에 의한 지구 주변에서의 운동이라고 했어. 그치? 수평으로 던진 포물선 운동인데 전부 빨갱이, 노랭이, 파랭이 전부 같은 높이입니다. 서연아, 누가 먼저 떨어져? 졸지 말고 유치원생. 누가 먼저 떨어져? 그치, 동시죠. 왜? 같은 높이니까. 됐어?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 얘네들 수직 속도는 다 똑같아요. 수직 속도는 다 똑같아요. 왜? 떨어진 높이가 같으니까. 됐어?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 지점에서 얘 속력 이만큼이에요? 그럼 얘도 이만큼이고 얘도 이만큼이면 다 똑같아. 그 다음 여기는 이거보다 좀 더 길고 더 길고 더 길어. 됐지? 그 다음 여기는 더 길고 더 길고 더 길지. 지금 화살표가 수직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 게 보일 거야. 되니?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조금 갖고 많이 갖고 졸라 많이 갔지. 그래서 얘는 오른쪽 속력, 수평 속력이 이만큼이면 얘는 좀 더 빠르고 얘는 개 빠른 거야. 이 차이야. 됐어? 그때 요 속력하고 이 속력 똑같아요. 이 속력하고 이 속력 똑같아요. 이 속력하고 이 속력 똑같습니다.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자. 수평방향의 속력은 A보다 B, B보다 C. 연직방향의 가속도 다 똑같죠. 요게 전부 뭐예요? G입니다. 그 다음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같은 높이니까 다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 기역하고 디귿을 조합해. 기역하고 디귿을 조합하면 이게 나오겠죠? SX는 VX 곱하기 T인데, 그쵸? 지금 현재 보시면 T가 다 똑같네? 같은 높이니까?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비례죠, 비례. 그래서 VX가 크니까 SX도 크다. 됐죠? 자, 그 다음 현재 지금 문제에서 질량은 A, B, C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질량과 동격인 말은 무게죠. 그래서 무게도 A, B, C입니다. 그렇다고 먼저 떨어지는 건 아니다. 됐죠? 됐지?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야. 1번. 자, 그 다음 10번, 11번. 자, 대포 A하고 B는 윤서야, 힘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A하고 B. 중력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응? 받았죠? 받아서 떨어진 거죠? C는? 중력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죠. 여기 있는 A, B, C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거야? 중력 받은 거야. 특히 C는 왜 중력 받는데 안 떨어져요? 그거 못 배운 겁니다. 공부 안 하신 거예요. 맞아? C도 중력을 받았는데 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영원히 얘가 직선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내가 물체를 던져. 그럼 뭐 이렇게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또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떨어져. 대신에 여기에 2초 걸렸으면 여기도 2초. 맞죠? 되니? 그 다음 더 세게 던지면 이렇게 여기도 2초 동안에 더 많이 가요. 근데 문제가 지구가 영원히 이런 식으로 평평하니? 설마 너희들 지구 평평설을 믿고 있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지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휘어버리지.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요 세 번째보다 더 빠르게 던지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문제는 봐봐. 여기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요 지표면이 휘어진 거하고 똑같은 각도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 간격이 계속 일정하게 한 바퀴 돌 수 있지. 그게 C야. 이렇게 C가 되려면 정말 빠른 속도로 던져야 된다고 했죠. 그 속도가 얼마야? 초당 8km야. 약 정확하게 7.9. 되니? 그래서 뒤지게 빨리 던지면 얘 한 바퀴 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A, B, C는요 모두 중력이 존재합니다. 다 밑줄치고 쓰자. A, B, C를 발사한다라고 했어. 여기 올 중력이 존재합니다. 올 중력이 존재해. 다만 C는 안 떨어진 것뿐이야. 자, 여기서 문제 될 텐데 아마 틀린 애들이 많을걸.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기운 그림은 기억나나? 한 번 더 그릴게. 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던졌어. 2초 올렸어. 이렇게 던졌어. 2초에 떨어지지. 이렇게 던졌어. 몇 초에 떨어져? 2초에 떨어지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동시낙하야. 이건 이해됐죠? 자, A하고 B만 볼게요. A하고 B 중에서 연두야 누가 먼저 떨어지냐? A하고 B에서 누가 먼저 떨어져? B? 말이 돼? 말이 돼? 말이 안 되는데? B가 먼저 떨어진다고? 그래. 원래 뇌가 생각하는 대로 의식적인 흐름대로 누가 먼저 떨어질 것 같아? 동시? 이거 동시라고 많이 착각하거든요. 동시 절대 될 수 없어. 동시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동시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가 거기서 거기야. 거리가 겁나 가까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가깝니? 니네 봐라. 여기가 우리나라고 여기가 대전 정도 된다. 알겠니? 그 다음 여기가 부산이다. 야, 대전에서 부산까지도 겁나 먼 거 알지? 나 주말에 속초 갔다 왔거든. 나 진짜 죽다 살았어. 속도 이렇게 먼지 몰랐어. 와, 운전만 5시간 했어. 와, 왜 이렇게 멀어? 뒤질 뻔했어. 알겠니? 그것도 뭔데?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북반구에서 남반구까지야. 알겠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무진장 길어. 이게 동시라고? 이게 동시라고? 이건 동시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무조건 누가 먼저 떨어져? A 먼저 떨어지고 B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야. C는 안 떨어지니까 넌 왜? 이해되니? 이런 거 낚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 왜? 거기서 거기니까. 맞아? 거기서 거기야. 하지만 이건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몇만 킬로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떨어진다? A 먼저 떨어집니다. 이거 학교에서도 동시낙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강력하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알겠니?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저걸 동시낙하라고 하면 선생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이건 동시 맞아요. 거기서 거기니까 거리가 짧으니까. 이거는 몇만 킬로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 하루는 걸리겠다. 왜?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 계산을 하든지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 보통 어느 정도로 가면 몇백 킬로 정도면 차이가 나요. 몇백 킬로만 나도 몇백 킬로가 뭐야? 몇십 킬로만 돼도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는 보통 몇 미터, 몇십 미터. 알겠니? 그러니까 무시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 달이 지구와 일정 거리 유지하면서 공전한다라고 했어. 달, 인공위성, 대포알 전부 중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됩니다. 그 다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발사체가 지구를 벗어난다라고 돼 있어. 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발사체가 지구를 벗어나려면 개빠른 속력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C지. 그치? 이 C보다 더 빠른 속력이 돼? 그럼 어떻게 돼? 뿅 하고 날아가요. 자, 그 다음 투수가 수평만을 던진 공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라고 돼 있어. 이거 전부 중력이죠.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디귿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지금 현재 탈출하는 건 없어요. 탈출하는 거 없습니다. 발사체가 지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공전하고 있죠. 여기선 그것도 인공위성이긴 하지. 야, 우주 탐사선 알지? 화성 가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중력보다 요 C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보내면 우리가 지구를 탈출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요. 탈출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야. 4번입니다. 대포알 ABC에 발사한 속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력은 무슨 속력이야? 수평 속력이에요. Vx입니다. 그래서 Vx는 A보다 B, B보다 C가 제일 빠른 거죠. 넘겨. 자, 1번. 자, 질량이 같은 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서로 다른 행성이래. 그러면 중력 함수가 틀리겠죠. 자, 기울기를 한번 볼게. 시간에 따라 속력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겠어?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뭘 의미해? 가속도.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가속도 A인데 A 숫자가 조금 그러네. 여기에 가속도 A인데 가속도가 제일 크고 작고 제일 작네요. 됐죠? 만약에 B를 지구로 간다면 어이구 A는 중력이 무진장 큰 곳, C는 중력이 지구보다 작은 곳.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는 C에서 가장 작죠. 이때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게. 무게는 어떻게 구해? mg. m은 똑같은데 g가 크고 작고 겁나 작고 이렇게 되잖아. 됐죠? 자, 그다음 질량이 2배인 물체를 AC에서 자연낙하 시켜도 그래프에 기울기는 변하지 않는다?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 행성 A에서 질량이 m인 녀석이야? 그럼 이 기울기 나와. 행성 A에서 질량이 2m이야? 그래도 이 기울기야. 질량이 10m이야? 그래도 이 기울기 똑같아. 무슨 운동? 등가속 운동. 자, 그 다음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는 계속 일정하죠. 등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이 정답입니다. 몇 번? 2번. 자, 3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질량이 2m, m이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질량하고 동격이 뭐라고 했어? 무게라고 써라. 그럼 무게는 누가 더 커? A가 B보다 커요. 2대 1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낙하죠. 뭐라고? 동시낙하입니다. 왜 동시낙하야? 높이가 같으니까.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낙하입니다. 뭐라고? 동시낙하. 떨어진 시간은 1대 1이야. 높이가 같기 때문에. 대신에 요 D가 바로 뭐에 해당돼? 수평거리죠. 요 수평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라고 했어? Vx 곱하기 떨어진 시간 T야.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동시낙하라며. 그치? 그러면 요건 일정하겠네? 맞아? 그러면 D랑 Vx는 무슨 관계? 비례해요. 근데 D가 지금 현재 1대 2잖아. 그래서 우린 요거하고 동격이 뭐다? Vx도 1대 2구나. 끝났죠? 그래서 누가 더 세게 던진 거야? B. 몇 배? 2배. 자, 1번. 처음에 동전이 튀어나가는 속도는 B가 A의 2배이다. 튀어나가는 속도, 요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수평속도 Vx. 1대 2. 맞잖아. 그 다음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작용하는 중력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맞죠? 무게. 요 물체의 중력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무게 M 곱하기 G. G는 똑같은데 M이 2대 1이니까. 동전이 날아가는 동안 연직방의 가속도의 크기는 1배죠. 연직방의 가속도 크기는 전부 아래쪽으로 뭐가 존재해? G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3번이냐? 맞아? 3번이래요. 넘겨. 자, 2번. 2번은 문제를 좀 잘 읽으세요. 뭐뭐 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뭐 할 때? 시간 해석하는 얘기군요. 그치? 시간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뭐라고 나와 있어? 처음이 P점에서 속력은 5m/s래요. 그 다음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야. 그러면 눈치 빠른 애들은 알겠지? 5m/s? 1초당 10m/s가 빨라져야 되거든. 뭐 5m/s가 빨라지면 몇 초 지났다는 얘기야? 0.5초.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0.5초가 지나. 여기는 처음이니까 0초. 됐죠? 그 다음 문제가 되게 친절해요. P점을 지난 다음에 2초래.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자, 만채야. 여기 몇 초예요? 이게 몇 초라고 써야 돼? Q점.
한글 못 읽어? 이건 처음이고 0.5초 지났고 여기 몇 초? 이걸 못 하더라고. 몇 초? 2초야, 2.5초야. 그렇지, 2.5초죠. 얘들아, 여기 다음에 2초라고 써 있어, 문제가. 그쵸? 그치? 근데 여기를 2초라고 쓸 거야. 조투더망. 문제를 잘 읽어야지, 한글인데. P점을 지나고 2초 후. 그죠? 2.5초예요.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 금방금방 풀어보자. 일단, 야, 1초에 얼마씩 증가해? 10m/s. 그럼 2초면 얼마가 증가해? 20. 그래서 여기에 5에다가 20 더해서 그래서 25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야 그냥 아예 처음부터 2.5초잖아. 1초당 얼마씩 증가해? 10m/s. 2.5초면 얼마가 증가하겠어? 25. 아 그래서 나중 속도는 25m/s예요. 이렇게 써도 되지. 됐죠?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우리가 하면서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이동거리. 이동거리도 구할 수 있지? 자, 이동거리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 자, 제일 너희들 수준에 맞는 건 이거예요. 시간에 따라 속력, 처음 0, 뚜루룩, 그치? 가속가 얼마라고 했어? 10m/s 제곱. 그 다음 우리가 간격을 0에서 0.5초, 여기가 0.5초. 그럼 여기가 얼마야? 5. 그치? 그럼 이 아래 면적 얼마야? 아래 면적 얼마야? 이거 구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0.5 곱하기 5, 2.5 나누기 2, 1.25. 아, 여기 1.25m.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제 얼마야? 0.5초에서 2.5초까지. 여기까지죠? 2.5초까지. 그치? 그럼 요 면적 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요 면적. 맞지? 요거 구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걸 딱 보시면 여기가 얼마라고 했어? 25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다리꼴 25, 5, 30. 그 다음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 그쵸? 되니?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 30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맞냐? 맞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 빠르게 하는 방법은 니네 이미 알고 있어. 자 이거 내가 일반화 시켜줬지. H는 2분의 1 GT 제곱. 그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빡빡. 그쵸? 그럼 여기에는 뭘 집어넣으면 돼? G에 10 집어넣고 T는 0.5. 0.5는 2분의 1. 그럼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니들 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알려줬는데 야 이거 사실은 속력 일정이 증가하는 거지. 근데 이걸 해석하기 불편하니까 이걸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보고 해석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 이게 뭐죠? 평균 이용하는 거죠. 평균은 중간 빠르기. 그럼 0하고 5의 중간 빠르기는 2.5, 2.5 곱하기 0.5. 그치? 그래서 바로 요거 계산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5하고 25니까 평균은 중간 빠르기. 얼마죠? 15죠. 15잖아. 15m/s로 몇 초? 2초 동안 움직였네? 30m. 그렇게 해도 되지. 그치?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면 그런 걸로 푸시면 돼. 자, 1번. 물체가 P점까지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5초죠. 자, 이걸 수식으로 한번 써볼게. 이거 0.5초다. 됐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왜 얘가 이게 이렇게 나왔어. 10m/s 제곱은 그렇죠? 5m/s 곱하기 델타 T죠. 됐지? 그래서 델타 T는 0.5. 자, V는 25다. 그렇지. P점을 지나 Q점을 지날 때 중력 크기는 일정하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정답은 니은만 정답이네. 2번.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 뭐 어려운 게 없지. 자, 일단 잘 봐봐. 자, 지금 현재 보시면 같은 높이 있다. 밑줄. 누가 먼저 떨어져요? 라고 하면 동시낙하죠. 무조건. 뭐라고? 동시낙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동시낙하야. 얘네들은 무조건 동시낙하다. 근데 A는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 동시에 정지해 있던 B는 자연낙하 운동. B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렇죠? A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빨갱이가 여기 있는 이거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야? 그치? 파란색보다 빨갱이가 수평 속도가 더 빠르네요. 그쵸? 자, 문제를 계속 한번 볼게.
자, 지금 현재 A를 수평 방향으로 이 V의 속력을 던질 때는 P점에서 V하고 충돌한다 라겠어. 2V일 땐 여기서 충돌한대. 충돌을 여기서 한대. 얘들아, 충돌한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충돌한다는 얘기는 자, 얘가 이쪽으로 갈 때 얘도 이만큼 가면서 오른쪽 2V로 가야지만 충돌할 수 있지. 맞죠? 됐니? 근데 문제는 B입니다. B가 아니라 요거 Q야, Q. Q 같은 경우는 잘 봐.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Q쪽까지 내려왔을 때 얘도 똑같이 Q쪽까지 내려오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가야 되는데, 그치? 얘는 2V가 아니라 V야. 그치? V. 시간이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리 갈 때 속력이 더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속력이 느리면 시간은 많이 걸려요, 조금 걸려요? 많이 걸리지. 그래서 당연히 밑에서 떨어진 거지. 그때 시간 구하래. 됐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 자, 부딪힌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A의 수평 속력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수평 속력 때문에. 그래서 수평 속력을 우리가 계산할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평 속력 Sx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수직 속력 Vx 곱하기 시간 t거든. 그렇죠? 근데 Vx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위아래로 할게요. PQ로. 그래서 요게 2대 1이야. 그러면 시간 비율은 몇 대 몇이 되겠어? 1대 2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아직 안 끝났어?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요 1대 2인 시간 동안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올 거야. 맞죠? 됐지? 그럼 요거 때 요거의 비율은 몇 대 몇? 지금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본지 알아? 얘는 이만큼 내려오고 얘는 이만큼 내려와. 그때 요거 때 요거의 비율이야. 몇 대 몇? 에이씨. 정답. 1대 3이죠. 왜? 야, 떨어진 높이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봐봐. 2분의 1 버려. G 버려. 시간은 안 버려. 1대 2니까 1대 4. 아, 여기가 1만큼 내려오면 여기는 4만큼 내려오는군요.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본 게 뭐였었지? 요거랑 요걸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는 4에서 1 빼주니까 3이 나오겠지. 그래서 1대 4. 됐어? 그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 또 나중에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어떤 거 나와? 요 전체 주고 요 높이 얼마냐. 이건 어떻게 구하시면 돼? 요거하고 요거 했으니까 나머지 전체에서 요만큼만 빼면 요만큼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 여기 공식 몇 개 안 돼. 알겠어? 야,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기본은 뭘로 푸는 거야? VT 그래프로 문제 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는 공식을 잘 못 사용하겠어요 라는 애들은요, 마지막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 시간에 따라 속력 관계 그래프에서 요거 그리시고 기울기는 G 값이다. 문제에 따라 9.8로 나올 수 있고 10m/s 제곱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3초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와? 30m/s가 나올 테고, 요 아랫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에서 45m 나온다. 이렇게 구하는 게 기본. 그 다음 요걸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이미 시간 t라고 잡고 여기를 gt라고 잡고 요거 높이 h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외워서 푸는 방법. 됐어?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를 요걸 다 왼쪽으로 넘기고 t에 대해 정리한다면 t가 루트, 그쵸? 루트 g분의 2h라고 해서 우리가 또 공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v는 루트 2jh가 나오고. 됐습니까? 그래서 공식화해서 외우는 방법 아니면 VT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개인적으로 선생님 제 일생에 있어서 고2 때는 과학을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애들은 그래프를 푸세요. 제일 쉽습니다. 알겠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업을 어떻게 한다고? 화요일 날 무진장 되게 끝낼 거야. 오늘 끝.